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대표연설. 그죠? 예. 근데 이거 좀 오래전부터 좀 궁금했던 건데 국회 문을 열면 말이죠. 그 하루에 한 원내대표 대표연설 하나만 하잖아요. 네. 매일 하나씩 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일정도 없고. 예. 왜 그런데요? 한꺼번에 하면 안 되나요? 그 예우라고 생각하나 보죠. 어쨌든 뭐 네. 오늘 바른미래당 대표연설은 어땠습니까? 오 원내대표는 주로 좀 정책, 경제 쪽에 방점을 뒀어요. 아무래도 이 바른미래당이 대한정당을 자임하니까 정쟁적 사안보다는 이제 실질적 사안에 이제 무게를 실은 것 같은데 방향은 대체로 조금 보수적인 쪽이었어요. 뭐 바른미래당이니까요. 네, 오늘 이야기한 것들이 이제 최저임금 동결, 소득주도 성장에 따른 저성장 양극화 심화, 추경안의 전시성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한다. 국회 노동개혁 특위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예. 노동개혁 특위는 조금 보수적인 쪽으로. 그렇겠죠. 예. 그리고 삼척 목성과 관련해서는 국정조사 요구를 강조했고요. 네. 다른 정당들의 반응은 예. 일단 이제 정쟁적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한 목소리로 높이 평가했어요. 뭐 험한 소리 안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는 엇갈린 게 더불어민주당이나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등은 이 오 원내대표가 민생 살리기에 정치가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총론에 대해서는 공감했는데 문제 진단하고 해법에서는 좀 반대 의견을 냈죠. 네.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이거 내용은 우리하고 공감이 매우 간다. 이렇게 반응을 했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경제에 관한 이견이 있고 소득주도 성장이나 추경 평선에 대해서도 편견이 있어 보인다. 편견.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바른미래당이 편견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설에 많이 공감한다. 특히 국정조사 문제, 소득주도 성장 문제점에 골고루 공감할 수 있었다. 네. 이렇게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바른미래당은 이쪽으로 자유한국당 쪽으로 간다? 이런 예고인가요? 근데 바른미래당이 그 양당에 비해 가지고 구심력이 강한 정당이 아니잖아요. 일단 내분이 참 많잖아요. 네. 아직도. 그러니까 이제 정파적 갈등뿐만 아니라 이제 좀 가치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예컨대 뭐 바른미래당 내 대표적인 경제통이 최입의 김성식 의원이죠. 또 뭐 그렇죠. 이해운 의원도 있지만은 예. 최입의 의원이나 김성식 의원은 아마 오신환 원내대표하고 생각이 일치하진 않을 거예요. 특히 최입의 의원은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평소 이야기하는 걸 봐도 그렇고 그렇고 이제 오신환 원내대표의 오늘 이야기를 봐도 한국당하고 정책적인 부분은 접점이 있지만은 뭐 국회 일정하고 연결을 시킨다든지 네네. 이런 식이라면 동조하지 않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정치권에서 하나의 화제가 된 뉴스는 자유한국당이 내부에서 예결위원장을 경선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 이거죠. 근데 이제 뭐 하여튼 뽑긴 뽑았습니다. 근데 그 예. 경선까지는 안 가고 그냥 예. 한 명을 뽑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애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황영철 의원으로 내정이 됐는데 경선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김재원 의원이 경선을 예. 요구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당에서 받아들였고 지도부에서 예. 이게 이제 의원총회가 소집이 됐어요. 예. 당사자인 황영철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발언을 하려고 하니까 원내 지도부가 이 비공개로 전환한 다음에 이야기해라. 그랬습니다. 황영철 의원은 이건 모두 발언격이기 때문에 발언하겠다. 라고 했는데 계속 이제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경선 거부 의사를 밝히고 퇴장을 했는데 퇴장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하고 나갔어요. 동료 의원을 밀어내기 위해 추악하고 악의적인 사항으로 굴복시키려 한다. 같은 당 동료 의원에게 할 수 없는 매우 저질스럽고 추악한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약속 어겼다. 원래 내가 내정돼 있었는데 1년 하기로 그렇죠. 약속돼 있었는데 어겼다. 예, 그다음 또 그쪽에서 거는 명분이 이 사람은 지금 선거법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판결 났다. 그거죠. 그 의원직 상실할 것 같으니까 안 된다 이런 논리인데 사실은 여야 어느 정당에서도 자기 당 의원들한테 그런 거로 이렇게 밀어낸 적은 없긴 하거든요. 그거 좀 추악하고 악의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표현했군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탈당불사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저를 밀어내는 현 원내 지도부를 생각하면 더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저에게 공감해주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다. 그 의원들과 떨어질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친박 비박 갈등의 연장선으로 봐야 되나요? 그런 면이 있죠. 이 황 의원은 복당파고 김재원 의원은 누구나 다 아는 친박이고, 근데 또 이런 면이 있어요. 이게 친박 비박 문제보다는 한국당이 좀 전반적으로 보수화되는 흐름하고 맞물려 있다. 네. 뭐 결국 같은 이야기이기도 한데, 황영철 의원은 애초 새누리당 한나라당 시절부터 쇄신파로 분류되고 강원도 출신이고, 근데 이제 한국당이 지금 대체로 보수파, 영남권 이쪽에 힘이 실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뭐 친박하고 겹치기도 하고. 예, 예. 김병준 비대위원장 시절만 해도 김성태 원내대표, 김용태 사무총장, 복당파 둘 다 수도권이었잖아요. 네. 이쪽 파워가 셌는데 완전히 달라진 거죠. 축이 옮겨갔죠. 그렇죠. 최근에 이제 한성교 전 사무총장이 이제 사퇴하고 빈자리를 채우는 문제도 애초에는 부산 지역구에 구민주계,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쪽에서 정치를 시작한 이진복 의원이 유력하게 떠올랐었어요. 예. 근데 이진복 의원도 복당파거든요. 예. 근데 뭐 이리저리 이제 말이 있더니 결국은 관로 출신 울산의 박맹우 의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네, 사무총장은 대표가 임명하는 건데, 예. 그냥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인데, 글쎄요, 한국당 입장에서 과하게 이렇게 가는 것이 본인들한테 과연 유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해 보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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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주류 비율이라도 한 6대4, 7대3 이 정도는 모르겠는데 뭐 9대2 이런 식이면은 어렵죠. 예.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